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하여 시리즈 6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배윤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지금 한 25분 있으면 아이들 시험 다 마치겠네요. 근데 거의 다 끝나고 답안지 옮겨졌고 할 텐데, 시험 낸 측에서는 예년 난이도에 맞췄다. 쉬워지는 추세에 그대로 따랐다. 모의고사 수준과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고, 우리 배 원장님 같은 분을 포함한 입시 전문가들, 사교육 전문가들은 몇몇 과목은 그렇지 않다.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러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은 없는데, 네. 이제 1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기준에서 보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고요. 근데 그건 극소수고. 네. 대신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네. 그 말은 녹록치 않은 문제였다. 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를 어렵게 냈다고 하는데, 학생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한 문제가 어려우면 막히잖아요. 네. 그게 뒤에 문제까지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긴장하고 쫄게 예. 되죠. 그러니까 옛날 수능은 아예 그냥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요새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넣어놓거든요. 그럼 그게 연계되는 게 한 서너 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어렵게 냈다라고 하면 17번, 18번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럼 거죠. 까리한 거는 좀 스킵하고 다음 거 먼저 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실제로 뭐 시험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안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고3 교실에서는 굉장히 내일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 배윤호 원장님 아무튼 속 시원시원하게 말하시는데, 극소수 상위 탑 클래스 학생들 제외하고는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결코 쉽다고 느끼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문 보도에서 물수능 나오는데 작년에 영어가 물수능이었다고 비판을 받는데, 그래봐야 만점자 비율이 3%거든요. 그럼 3%면 60만 명 기준으로 놓고 한 2만 명쯤 되는데, 얘네들이 쉬웠다고 이게 과연 물수능인가?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거고.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연속 수능 시험 문제 출제 오류 때문에 굉장히 수능 이후에 아주 시끄러운 사회 문제가 됐는데, 요번에 많이들 신경을 썼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직 수능이 공식적으로 끝나지도 않아서 출제 오류 문제를 말씀드리긴 좀 이르지만, 저도 그래서 좀 혹독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까지 또 접수를 다 봤죠. 네. 근데 오늘 배 원장께서 중요 과목 문제들 한번 대충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영수에서는 오류가 나지 않을 거고요. 아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학탐구랑 사회탐구 과목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좀 덜하는 과목. 예.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세계지리 과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탐 과목 중에서 선택률이 좀 낮은 과목이에요. 네. 이 부분을 얼만큼 신경 썼는지를 봐야 될 텐데, 학생들이 직접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지 할 수 있지, 당연히 평가원에서는 출제 오류 없었다고 말하겠죠. 네, 그러겠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년 동안, 2해 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치러졌고, 문제 몇 개 때문에 이 대학에 떨어지고 저 대학 가거나 재수하거나 이런 학생들에게는 정말 이건 국가가 어떻게 배상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실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류를 없애려고 네. 올해 영어 문제를 보니까요. 예. 영어 지문의 보기에 영어를 다 빼버렸어요. 전부 한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연합뉴스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수능 영어는 올해도 쉬웠다. 국어, 수학은 다소 어려워졌다라고 제목을 뽑고 있군요. 배 원장님과 거의 비슷한
평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리즈 본 얘기로 돌아가야 되죠. 오늘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이 대학 서열화, 어디에 가려고 막 박들이 터지다 보니까 대학 입시 문제는 계속 골문 채 계속 가는 거고, 그 왜곡돼 있고 기형화돼 있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공교육들이 지금 이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과정부터 참 서로 간에 못할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서열화된 대학 구조의 문제점 한 두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짚어보신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빼서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열패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못 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이미 입학할 때 열패감을 느끼고요. 고3이 돼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학교를 유명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느끼는 열패감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열패감이 뭘로 가냐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는 걸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내가 과연 될까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무슨 이력서에서 서류에서 학벌을 없애고 학력란을 없애고 사진을 없애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네. 문제는 이미 여기서 한번 본인들이 걸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리 자기 검열을 해서 내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목표를 낮게 잡는다. 그렇죠.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무슨 행정학과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이제 학생들, 즉이 이제 유명한 학교 학생들은 이제 뭐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지방 쪽이나 사립대 쪽이나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아예 꿈도 안 꿔보는 거죠. 시작 자체를 내가 되겠어라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되면 낙인이 시킨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열패감을 갖기에 10대 중후반은 빨라도 너무 빠른 나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50에 인생 50이 돼서도 재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10대 중후반, 후반에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학벌은 필요 없다. 너의 소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울대연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보기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 결국 서울대 나왔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꿈을 이루고 정말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면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좀 매스컴에 많이 나오셔서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른바 스카이 아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법대를 나오신 분이 공부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너의 소질을 길러라 이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그렇죠. 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라고 생각하려면 정말 중학교도 안 나오고 검정고시 이런 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 아주 우수한 학벌에 다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네 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와서 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온 공자왈 맹자왈 너무나 당연한 얘기. 네. 감동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 너무 저 말은 나도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사회의 지배 구조 계층도 바뀌어야 하고 언론도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어린 청소년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뭘 입으로 떠들어봤자 바뀔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배 원장님도 좋은 학교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말씀에 무게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서열화된 대학 구조 문제점. 지난번에 언젠가 몇 회차인가 이렇게 무슨 태정태세 문단세 하던 식으로 하셨죠, 한번. 네. 그거 한 번만 더 해줘봐서요. 학교 서열.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그다음에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이제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다음에 국숭세단, 건동홍 이렇게 갑니다. 그게 그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네.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이 점수면 요 단계까지 그렇게 학생들 스케줄
목표치를 잡아주죠. 네. 그런데 수능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자기가 전국에서 몇 분위? 아무튼 어느 그룹쯤에 속하고 그러면 이제 입시 배치 하시는 선생님들 아마 이제 오늘 내일부터 바빠지겠지만 이분들이 무슨 뭐 기준표로 삼고 있는 게 어디 서울의 유명 학원들이 만든 건가요? 네, 옛날이랑 비슷합니다. 배치표에 따라서 그럼 그게 대충 맞아집니까? 거의 대충 맞아집니다. 왜냐면 잠깐 제 질문 하나 추가를 드릴게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예전에는 딱 그 어떤 단일 기준으로 애들을 나래비 세워서 나래비는 안 쓰는 말 안 되죠. 이렇게 석차를 매겨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학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뭐 생활기록부 이걸 많이 보기도 하고 정시 비중은 계속 줄고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따른 전국 석차가 그 이른바 지금 저 서열화된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학교 순서 그거하고 일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수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 그것을 기사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학생들을 보낸다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익숙한 몇 명 전체 퍼센트로 30%밖에 안 되는 정시. 정시는 수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아직 그쪽 부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재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지원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 정시 쪽에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1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를 쫙 일렬로 세워놓고 뚝뚝 끊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은 일단은 마련이 됐는데 애매한 게 많고 여전히 사람들의 욕망은 어느 한 곳 특정 몰리다 보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항목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스카이에 왜 집착합니까?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우실까? 부모의 욕망 플러스 사회적 인식이 이 학생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주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은데 학생들도 굉장히 따지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할 때 네. 강사를 선택할 때 고르는 기준이 이 학생들도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를 보거든요. 아, 강사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강사 될 때 그 대학 졸업 증명서를 이렇게 냅니까?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도 합니까? 네, 공개도 하고요. 심지어 과외 같은 거 할 때는 네. 졸업증명서를 어머니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입으로만 나 어디 출신이다. 그거 못 믿겠으니까 졸업증명서 내라? 네. 아유, 그 과외 선생님 하려면은 교무청가 어디 학적과에 가서 그거 떼어서 갖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별로무 세상이 다녔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학벌에 익숙해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고 마치 여기를 안 나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를 안 나오신 분들이 좀 TV나 권력 이런 데 좀 가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보면서 TV를 보면서 뭘 보면서 역시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번 우리 배 원장님도 돌아가시는 길에 이 인터뷰는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그분과 한 25분 정도를 할애하기 위해서 배 원장님하고 지금 이제 작별을 합니다만 지금 배 원장 말씀을 듣고 추가로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느 학생의 자신의 공부법 책, 아마 뭐 꽤 공부를 잘한 학생이 쓴 책인가 봐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아빠는 내과 의사, 엄마는 치과 의사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정부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사도 가난하고 심지어 베이비시터도 가난하다. 아마 뭐 과장하거나 반어법으로 쓴 것일 텐데 예, 스카이, 사람들의 사회 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부모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육 소비자들이자 교육 주체인데 이들의 고통은 끝날 수 없다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는 달라질 세상, 다른 꿈을 꿔야 하는 이유
10대 중후반들에게 우리 배 원장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얘기부터 이어가죠.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지난 10월 말부터 여러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배재국, 배종훈. 배재국 씨는 아들님이고 배종훈 씨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배재국 군은 올해 20살이고 현재 대전고등학교 재학 중이고요. 아버님은 50살 되시는군요. 저보다 한 2, 3년 연배 또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국이의 아버지였다면 저는 재국이 아버지 배종훈 씨처럼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아픕니다. 또 많이 아프고 희귀한 질병입니다. 마침 하던 사업도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란 그런 건가요? 신문기사를 읽어봤더니 아주 강하신 분이더군요. 그 배종훈 씨를 강하게 한 힘 무엇인지, 그 아드님 배재국 군은 또 어떤지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배종훈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셨지요? 제가 선생님 부자간 짤막하게 소개한 것? 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실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전이신가요? 네, 대전입니다. 사시는 곳이 대전이죠. 대전으로 이사 가신 지는 몇 년쯤 됐죠? 처음 원래 고향이 대전이고요. 예. 옛날에 사업할 때 잠깐 서울 쪽에 머물다가 네. 예, 지금까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으로 다시 내려가신 게 몇 년 전쯤이죠? 그때가 9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 IMF 그 다음 해. 아하. 네. 그때 17년 만에 귀향하신 셈이군요. 아, 네네. 최근에 뉴욕에 다녀오셨죠? 네네,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네, 뉴욕에 무슨 비즈니스 상담하러 가거나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휠체어 없이는 조금도 이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데리고 네. 뉴욕 마라톤 대회 네. 참가하러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뉴욕 마라톤은 그 제국의 꿈이어서 네.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뉴욕 마라톤을 주관한, 여기 굉장히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들 만큼 유서 깊고 역사도 오래된 곳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배 선생님 부자의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서 룰을 일부를 바꿨다 그러는데, 그것 먼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뉴욕 마라톤을 참가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듀오툼이라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듀오. 네. 함께 뛰는. 예, 짝을 이루어서 함께 뛰는 듀오. 네. 네. 네, 그런, 이제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네.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혜리사 국회의원님과 여러 또 방송사 또 해서 그런 데서. 예. 저희들 사연을 이제 영문으로 이제 다 번역을 하셔서. 예. 그쪽 이제 뉴욕 마라톤 주최 측에 이제 보냈죠. 네. 그 선생님 사연을 조금 간략히 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본인 입으로? 이제, 재욱이가 원래 이제 그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을 가장 가고 싶어 했고, 또 뉴욕이라는 도시를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욱이의 꿈이 이제 미국 대륙 횡단이었는데, 예, 제 미국 대륙 횡단이 좀 이제 준비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네, 그래도 뉴욕은 가봐야겠다 해서 뉴욕 마라톤을 이제 준비했고, 예. 또 이렇게 참가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듀오툼이라는 지식이 좀 없어서
가지 못할 뻔한 걸 네. 이번에 좀 규칙을 새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갔다 오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장애인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욕 마라톤 대회, 보스턴이건 네네. 뭐 세계 큰 대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네. 휠체어를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만 밀고 달려야 되는데 휠체어를 동반자, 뭐 부모가 됐건 친구가 됐건 누가 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국인은 스스로는 휠체어를 구동시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가 꼭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뉴욕 마라톤 대회 규정상 휠체어를 누가 밀어줄 수는 없다는 100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정을 요번에 네. 우리 선생님 부자의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서 뉴욕 마라톤 주관협회가 그걸 바꾼 거죠? 예, 이제 처음으로 생겼고요. 네. 그런 규칙이 처음으로 생겼고 또 제국이가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처음이니까 당연히 첫 출전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뉴욕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배 선생님 부자의 기록이 4시간 43분 46초로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바뀐 룰 때문에 총 3팀이 출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네. 배 선생님 부자가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주위 분들 많이 도왔지만 네. 3팀 가운데 2위 하셨더군요. 아, 그런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은메달이십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국이가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아, 우리 제국이가 근영양증이라는 그 근육병입니다. 네. 예.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네. 어떤 병이죠? 예, 근육이 이제 서서히 이제 굳어가면서 추후에는 이제 호흡 근육까지 쓸 수 없어서 이제 호흡 곤란이 오는 아하. 좀 안타까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럼 불치병, 난치가 아니고 불치. 현재까지의 의학 수준으로는 못 고친답니까?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네요. 네. 세계적으로도. 네. 그럼 혼자서는 도저히 어디 잠시의 거동도 못하고, 네. 뭐 집에서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도 누가 데려다주고 안고 가거나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아, 이제 우리 근육병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보호자가 100% 다 도와줘야 해요. 네. 뭐 먹는 거부터 옷 입는 거, 예. 또 이제 화장실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조차도 다 100%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요. 네. 이제 좀 그래도 재욱이는 좀 아직까지는 좀 앉아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 있지만 네. 더 힘든 아이들은 거의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그 정도로 이제 손발이 다 대줘야 하고 예. 보호자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집안에서 제국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실 수 네. 있는 생업, 일이 아니면은 경제 활동도 아주 곤란하시겠네요. 이제 정해놓은 직장이나 정해놓은 직업을 이제 다닐 수는 없고요. 네. 재욱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이제 뭐 시간제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뭐 그런 예. 식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이제 또 재욱이 공교롭게 또 재욱이 누나까지 좀 아파서 네. 정해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너무 내 사적인 얘기를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은 좀 정부 보조금을 좀 받고 있어요. 아, 그 장애 아이를 둔 가정에 대한 보조금이겠죠?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그리고 제국이 치료비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많이 드나요? 재욱이 치료비도 그렇지만 재욱이한테는 이제 보장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휠체어부터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또 다리에 차는 보장구 여러 가지가 이제 보장구 쪽에 많이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건 다 나라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구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고요. 어허. 그러니까 거의 일부분이고요. 거의 이제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 불치병이고 호흡기 관련 근육마저 굳어버리면은 더 이상 생존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느 병원의 의사께서 이 상태로라면 20대 초중반의 아이가 이승과 작별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선고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국이 나이가 만으로 20살쯤 되죠? 만으로 이제 19살이고요. 만으로는 19. 예. 우리 나이로 20인데 그 의사가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나이에 도달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때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아무리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해도 네. 관리가 얼마큼 되냐 따라서 또 관심을 또 얼마큼 가져주냐에 따라서 또 아이의 그 생명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좀 스트레스 안 받게 많이 좀 이렇게 돌봐주고요. 예. 병원에서 가르쳐준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이나 그걸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이라는 게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사의 말이 틀리기를 그리고 그 의사의 의학적 지식은 틀리지 않았겠지만 제국이는 네. 의학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바꿔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지금 네. 제국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할까요? 예. 좀 바꿔주시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정말 애띠네. 저는 아빠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국민TV라는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에 갔다 왔죠. 제가 지금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우리 제국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네. 뉴욕 가봤더니 어때요? 제가 가보고 싶었던 뉴욕을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자유여신상이나 타임스퀘어를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타임스퀘어랑 자유여신상도 보고 네. 아주 높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 거기도 가봤어요? 네. 뉴욕에 며칠 있다 왔죠? 막 10일이요. 꽤 오래 있었군요. 마라톤 아빠랑 뛰니까 어땠어요?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회에 나간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뉴욕 마라톤 대회는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 뛰니까 기분이 어땠고 힘들진 않았어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같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국이 옆을 달리거나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하거나 또는 뭐라고 하고 또는 짧게 의사소통하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화이팅도 해주고 막. 화이팅 해주고. 기록이 상당히 좋아요. 42.195km를 4시간 43분에 뛰었어요. 네. 이거 물론 우리 제국이가 마라톤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여보세요? 12년부터 했어요. 네? 2012년부터 했어요. 12년부터? 와. 네. 그러면 만 3년 만에 불과 이렇게 풀코스를 여러 번 뛰는데, 우리 제국이는 아빠가 밀어주는 동안 뭘 해요? 여러 풍경도 보고, 아빠도 응원해주면 더 아빠가,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휠체어는 보통 이 일반 장애인용 휠체어와는 좀 다른 경기용 휠체어라고 하죠. 레이싱 휠체어 이런 말도 쓰던데. 네. 그것은 무슨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제국이가 아빠가 밀어주시는데 제국이가 자기 힘으로 돕거나 뭘 작동시켜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제국이는 그냥 아빠가 호흡을 맞춰서 아빠가 지치지 않게 힘만 불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4시간 37분을 어쨌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속도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국이가 좀 아프고 있잖아요. 앓고 있잖아요. 네. 약을 혹시 복용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일단 하고 가요. 아, 출발 전에. 그래요. 이제, 지금 대전고등학교 몇 학년이시죠? 2학년이에요. 2학년. 네, 내년 이제 고3이 되네. 네. 아이고, 또 수능 시험 또 쳐야 되나? 오늘 마침 수능일인데.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싫어요? 잘해요?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요. 공부 좋아요? 오, 그래요. 네.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낼 정도면 당연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말을 시키고 있어서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하고 이제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전화기 넘겨주실래요? 네, 아, 그 전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할게요. 재구가 너만 그렇게 아픈 건 아니란다. 그리고 네가 아주 희귀한 병을 앓고 있지만 그 병을 앓는 첫 번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의지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병은 네 앞에서 훨씬 약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라톤을 3년 동안 이렇게 여러 번 뛰어낼 정도의 정신력과 네 곁에 그런 지금의 아빠 가족들이 계신다면 너는 의사들의 말을 보기 좋게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확신하니까 너도 기운 내자. 진풍이 이겨낼 수 있어요. 응? 그래, 고맙고 아빠 좀 바꿔줄래? 네, 네. 예, 제가 저희 아이도 우리 재국이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냥 반말처럼 편하게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시 삶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재국이 누나도 좀 편찮고 선생님 경제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게 결코 넉넉하지 못하리란 건 알고 그럼 하루하루 일상이 힘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당연히 뭐 아이들 잠들었을 때나 이럴 때는 아빠로서 얼마나 괴롭고 일상이 힘들고 그러시겠어요. 무력감에도 빠지실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욱이를 바라보고 또 재욱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네. 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3남매가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재욱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저희들한테 소중한 보물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들이 아닌 섬겨야 하는 대상자가 된 것 같아요. 아하. 너무나 저희들을 가족의 중심이 돼주고 네. 힘을 주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사연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자면 동네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책으로 시작하다가 조금씩 걷기 시작해서 2007년 6월 국토종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네. 서울광장까지 600여 킬로미터를 24일간 걸어서 서울에 도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임진각까지 670km. 그 이듬해인 네. 2010년에는 대전에서 포항까지 273km를 걸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걷고 휠체어를 밀면서 걸었겠죠. 이제 재욱이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요. 네. 이제 스스로 조종을 하고 그때는 전동 휠체어, 일반 이 마라톤에 가는 그 휠체어 말고요. 예. 어쨌거나 비바람도 다 맞고 그랬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2011년에는 제주도 해안도로 280km를 도보로 일주했고, 네. 이 도보라는 얘기는 지금 배 선생님 말씀일 거고, 이제 제국이한테도 도보랑 똑같고요. 자기가 조종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팔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이 좀 힘들어해요. 그 조종하는 것 자체도. 네, 저도 마라톤을 좀 해봤습니다만 휠체어를 밀면서 뛴다는 것은 일반 마라토너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짧은 팬츠와 아주 가벼운 운동화 하나도 어쩔 때는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코스가 나오는데 한 3시간, 뭐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킬로 되는 휠체어를 밀면서 뛴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빠입니까? 제가 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뛴다. 아들이 없으면 저도 뛰어야 할 이유가 없고 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아들과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재욱이가 이제 밝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뭐 마라톤 10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도 뛸 수 있습니다. 그게 부자지간이고 부모 자식이고 애비군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헛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뛰라 그러면 못 뛸 텐데 뛸 이유도 없고 미쳤다고 그걸 뛰어. 그런데 아들내미 웃는 거 보고 싶어서 휠체어를 미는 게 절대 힘이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도요, 마라톤 코스에 따라서는 오르막길도 있고 한데 전동 휠체어가 아니고 배 선생님이 미루면서 뛰어야 되니까 밀면서 언덕을 올라가야 할 때도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를 체력으로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고 거듭되는 질문이어서 미안합니다만. 이제 뭐 오르막길도 있으면 또 내리막길도 있는데요. 예.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좀 많이 힘들죠. 힘 안 든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너무 많이 힘들어서 다리에 쥐날 때도 많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잠깐 그렇게 힘들 때는 잠깐 멈춰서 다리도 풀어주고 또 이제 또 그 시간에 또 재욱이 얼굴 한 번 더 보고 또 재욱이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둘이 얘기 나누다 보면 네네. 금방 또 잊어먹고 다시 또 출발해서 또 달리게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또 완주했습니다. 배 선생님 부자를 굴복시킬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42.19km건 마라톤 도중에 내리는 비바람이건 어느 것도 배 선생님 앞에는 무력할 것 같은데 이 불굴의 배 선생 부자 두 아버지와 아들은 마라톤 풀코스를 7번, 국토종단 5번,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무려 하루에 20km씩 달리신다고요? 네네. 대단하시군요. 근이양증이라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본 병이고 아마 희귀질병에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 지금 잘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의 커다란 맹점이기도 한데 네. 선생님 부자를 지켜내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나 교회분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국이의 존재 그 속에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드려서 또 다른 일상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리고 제국이에게도 전화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네. 배 선생님 가족분들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겸허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누선을 자극하려는 인터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이런 스토리 전혀 안 보던 것도 아니었고요.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가사 한번 찾아보시죠. I Believe I Can Fly라는 R. 켈리의 노래 들으면서 작별하겠습니다. 배 선생님 가족 얘기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